안녕하세요, 미디오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미디오빠 ASMR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테리어 상담학 개론 시간입니다. 네. 제가 만들어내 봤습니다. 상담학이라고. 네. 이거 들으시면은 인테리어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그 인테리어 우리 또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조금 도움이 되지 싶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냥 뭐 제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어서 올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이 채널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저놈이 또 이상한 말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얻어가시는 거는 저는 많을 거라고 저는 확신은 합니다. 네. 아마 이것도 제가 거의 거의 확신하는데, 다른 인테리어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거의 안 했을 거예요.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아마 거의 제가 최초지 않을까? 뭐 사기당하지 않는 법, 그런 거는 많이 있으니까요. 근본적인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셨을 때 제가 어떨 때는 이런 말씀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상담학 개론. 첫 번째, 인테리어가 잘 안 되는 게요,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전화할 때 이제 물어보잖아요. 이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인테리어가 어려운 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전화해서 보통 물어보는 게 평당 얼마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아울 대표님도 그러셨어요. 평당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다고. 할 말이 없어요. 평당 얼마요? 라는 질문보다는 더 좋은 거는, 제가 평당 1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디자인, 어떤 시공이 저희 집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게 맞는 질문입니다. 저는 평당 샷시 제외하고 120만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설비가 들어가야 되고 확장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범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훨씬 상담을 잘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평당 얼마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질문이라는 거.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잘 몰라가지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하도 그냥 업자들은 맨날 그 얘기 들으니까 평당 얼마예요? 평당 얼마예요? 그놈의 평당 얼마는. 그러면서 또 업자들끼리는 그죠. 아유, 평당 100만 원, 뭐 평당 80만 원, 70만 원 얘기하면서 원하는 건 많다고 막 업자들끼리. 다 그런 거예요. 안 보는 데서는 다 욕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고객님들 욕한다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물어볼 수 있죠. 못 물어보나? 근데 어쨌든 평당 100만 원이에요? 아니 평당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로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평당, 저는 34평이고요. 평당 한 100만 원 해서 3,4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준비했고 투자할 용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수준의 공사를 저희 집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 이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덧붙여서 얘기하면 이제 돈에 대한 얘기예요. 돈. 옆에 보면 저 유형 찾기라고 돼 있죠. 유형 찾기. 홈 스타일링이 있고 인테리어가 있고요. 홈 스타일링 인테리어, 이게 뭐냐면은 이건 그냥 제가 나누는 건데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뭉뚱그려서 인테리어 개념이 아니라,
인테리어는 저는 공사라고 그냥 보고 있고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지칭을 그냥 하겠습니다. 공사. 예. 공사. 홈 스타일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사 개념을 조금 더 넘어서 내가 살고 있는 어떤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조금 컨설팅, 예, 컨설팅까지 가미가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물론 뭐 인테리어에서도 컨설팅이 다 들어가긴 하지만, 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업체가 홈 스타일링까지 해주는 업체인가, 아니면 인테리어 공사만 해주는 업체인가도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돈이 없어서 인테리어가 힘든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정보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업체를 선택을 하실 때, 인테리어를 준비하실 때, 내가 공사가 필요하냐, 그러니까는 인쇼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환경 개선 공사 정도의 느낌으로 가느냐, 교체 위주의, 아니면은 내 라이프 스타일이 최대한 반영되고 적용된 어떤 홈 스타일링, 거기까지 적용을 좀 해줄 수 있는 업체냐. 근데 사실 이게 교집합이 있긴 한데 제가 일부 좀 굳이 나눠봤고요. 일반적으로 디자이너가 없는 업체들, 개인이 혼자 하시거나, 예, 아니면 디자인 능력이 안 되는 업자가 혼자 하시는 경우, 네, 그분의 포트폴리오 보면 대번 알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인테리어 공사를 위주로 하시는, 그렇게 된다면 고객님들이 좀 컨셉을 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예,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컨셉을 좀 준비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요. 홈 스타일링까지 뭐 가구 배치라든지 가구 배치 그 이상의 뭐 어떤 분위기라든지 컬러라든지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맞춰줄 수 있는, 네, 그런 업체,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있는 업체.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도 단순히 이제 공간만 이제 컨설팅 해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이너 말고, 네, 뭐 좀 패브릭에 대해서도 좀 알고, 예, 가구에 대해서도 좀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고객님의 연령대라든지 그리고 뭐 가족 구성원, 취미,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을 좀 잘 분석하실 수 있는 그런 분. 보통 그런 분들은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웬만한 디자이너라면은 고객님이 요청하시면 그거를 어느 정도는, 네, 어느 정도는 다 상담을 해 주실 수 있고 도와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인테리어 공사 하실 때 그 가구라든지 기기를 그냥 단독으로 사지 마세요. 좀 물어보면서 사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일반 인테리어 그냥 단독으로 하시는 분들도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고, 너무 그랬다고 해서 뭐 무시하고 저 사람은 몰라, 공사만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분들도 다 인테리어 오랫동안 해오시고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물어보실 수 있는, 네, 그런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공사 위주로 하시는 분, 네, 그러니까 굳이 딱 지금 두 개로 나눴는데, 그러니까 공사를 위주로 하시는 분, 홈 스타일링까지 잡아주시는 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반드시 혼자 한다고 해서 공사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 그거를 그렇게 하시면 돼요. 큰 회사도 공사 위주로 하는 회사도 있어요. 예, 작은 회사인데 홈 스타일링까지 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홈 스타일링까지 기가 막히게 해주는 업체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좀 무아라고 생각합니다. 무아. 예, 무아. 저는 진짜 많이 본받고 싶고, 예, 저는 많이 보고 있어요. 그분의 포트폴리오라든지 유튜브 많이 보고 있는데 대신에 홈 스타일링까지 가미가 된다면은 금액은, 네, 어느 정도 생각은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사만 딱 하고 컨셉 잡고 따다닥 레이아웃 딱 바꿔드리고 착착착 해가지고 빠지는 게 아니라 계속 중간중간에 고객이랑 컨택 해가지고, 예, 계속
최종 홈 스타일링에 대해서 연구하고 서로 나누고 가서 찾아가고 자료도 검색해보고 제안해주고 컨펌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당연히 디자인 비용을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장의 레이아웃이라든지 디테일이 더 필요로 하는 현장에서는 이 감리 비용도 인정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내가 그걸 인정하지 못하겠다, 돈을 못 내겠다, 그러면 그런 업체는 선택할 수가 없겠죠. 예,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돈이 없어서 인테리어가 힘든 게 아닙니다. 내가 돈을 낼 마음이 없어서 인테리어가 힘든 거예요. 또 따지고 보면. 네.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 어떤 업체에 맡겨야 될지, 어떤 업체에 맡겨야 이 돈을 어디까지 활용을 해줄 수 있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된다. 그거죠. 네. 돈이 없어도 인테리어는 예쁘게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제약 조건은 있습니다. 그 모던, 약간 뭐 디자인은 사실 뭐 제가 뭐라고 뭐 상담학 개론 뭐 이렇게 네. 근데 그냥 써본 거예요. 네. 근데 디자인의 종류가 많고 스타일도 많고 이제는 뭐 이건 딱 뭐야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스타일은 현재는 모던 계열입니다. 모던은 뭐 모던이라는 한 단어의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를 다 뭐 설명하거나 거기다 집어넣을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모던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뭐 이제 쭉쭉 길게 직선적인 느낌, 예, 그리고 공간의 어떤 그런 구획을 이렇게 쫙쫙 나눠 놓는 느낌, 그리고 여백을 살리는데 그게 좀 기계적으로 이렇게 쫙쫙 된 거 있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울퉁불퉁한 그런 느낌 말고, 예, 그건 좀 내추럴 쪽에 가까운 거고요. 근데 그 모던이라는 이미지가 그 집안에서 느껴지려면 아무래도 목공 비율이라든지 기술직들이 가서 그 면을 잡는 행위가 수반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 유행하고 있는 모던, 특히 뭐 인테리어 쇼 같은 경우라든지 모던 계열이죠. 예. 이쪽으로 가려면은 목공 비율을 늘려야 되고, 목공 비율을 늘리고 몰딩을 없애고 무몰딩 무모선 히든도어와 같은 솔리드감이 살아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밑작업, 목공작업, 도장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금액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금액이 덜 들 수 있는 방법은 복고풍 쪽으로 가는 거죠. 네, 약간.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복고적인 게 무조건 싼 아이템만 있는 거다, 그거는 아니에요. 예, 복고적으로 가도 굉장히 비싼 아이템이 많고, 예, 그렇지만 어쨌든 좀 금액을 좀 줄여서 좀 가볍게 가고 싶다 그러면은 모던의 느낌을 조금 피하시면은 좋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감성을. 그래서 이케아 같은 거 있잖아요. 이케아가 극 모던은 아니에요. 예.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 북유럽 스타일의, 예, 어떤 그런 감성, 예, 그런 감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히 한 단어로 딱 이거는 이거야 저건 저거야 라고 딱 자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현재는 그렇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주거 그 환경적 디자인을 봤을 때 쭉쭉 길게 뻗은 거라든지 고가 어떤 시공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 예, 직선적인 그런 느낌들, 공간적인 그런 느낌들, 예, 아기자기한 것보다는 좀 큰 것들. 네. 그러니까 타일도 뭐 300각짜리가 아니라 600각짜리라든지 그보다 더 큰 것들, 예, 그쪽이 이제 조금 더 모던 쪽으로 흐른다고. 그러니까 조형적으로, 예, 조형적으로. 그러니까 텍스처라든지 패턴은, 컬러는 그 다음 얘기긴 한데 조형적으로. 그러니까는 스타일을 잘 잡으셔야 된다라는 또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얘기는 제가 일단 그 정도만 하고요. 뭐 계속 얘기를 계속 하면요,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사실은. 예. 근데 어쨌든 느낌은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공사의 범위를 못 정하기 때문에도 그래요. 예. 이거는 다시 말하면 돈의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아니 뭐 돈만 많으면 그까짓 거 뭐 다 때려 부시고 다 다시 고치거나, 예, 아니면 아예 새 집으로 가가지고 다 뜯어내고 다시 고치지. 근데 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서 내가 부분으로 갈 것이냐 전체로 갈 것이냐를 못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돈도 문제인데 내가 인테리어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인테리어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인테리어의 뭐 공정 뭐 이런 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뭐 공정도 뭐 포함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너무 모르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양복을 하나 입었어요. 근데 좀 양복이 낡았어. 그러면 여러분 양복이 낡았어요. 어디가 찢어졌어요. 막 이렇게 이거 찢어주고 여기가 좀 찢어지고 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알잖아요. 옷을 많이 입어봤으니까 양복 많이 입어봤으니까 그 양복 수선이 가능한 부분이고 가능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예. 조금 이렇게 찢어진 건요. 이렇게 교묘하게 진짜 잘 이용하면요. 이게 잘 하면 기술적으로 이게 땜빵이 좀 되기도 해요. 근데 그 부분이 뭐 이런 식으로 찢어졌다거나 아니면 해져가지고 번들번들한 느낌이 든다거나, 예,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딱 보고 아 이거는 바꿔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시죠. 근데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워낙 공정이 많다 보니까 아 이건 바꿔야 되겠다. 이걸 바꿨을 때 이거는 여전히 후진체로 남아있는 건데 이건 어떻게 될까? 이런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것까지 새 거로 바꿀 수 있을까? 라는 거에서 정보가 너무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금액도 잘 모르겠고 이 정도 수준이면 요건 살리고 요거는 그냥 다시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정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자체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컨셉은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부분으로 간다. 그러면은 금액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것도 같이 떨어집니다. 효율이 같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예. 부분적으로 하면은. 그런데 전체로 갔을 때는 금액 전체 금액은 올라가지만 효율은 더 올라가요. 예. 예를 들어서 같은 급의 공사인데 평수가 커지면은 같은 급의 공사라도 평당 단가가 살짝 내려가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배 같은 경우 천장재 도배를 할 때 보통 세 분이 올라가서 붙이거든요. 척척척 앞에 분이 이렇게 쭉쭉쭉 밀고 나오고 뒤에 분이 잡으면서 쑥쑥쑥 이렇게 하고 뒤에 분 떨어지지 않게 또 쑥쑥쑥 이렇게 하고 보통 세 분이서 올라가지고 한다고요. 근데 그거를 60평 아파트에 천장을 해도 세 명이서 해요. 쑥쑥쑥. 네. 그리고 30평 아파트를 해도 3명이서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개념이고요. 그러니까는 그 공정에서 일을 할 때 최소 인원이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최소 비용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입비라는 게 있어요. 진입비. 네. 출장비랑은 조금 틀린 개념이에요. 진입비는 내가 거기에 가서 일을 뭐 1시간을 하건 2시간을 하건 많이 하건 적게 하건 상관없이 내가 우리 팀이 나나 혹시 우리 팀이 들어가게 되면은 들어갈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진입만 해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번 진입했을 때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쫙 하고 빠지면 더 효율적으로 좀 공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공사를 했을 때 요 전 영상 그 4일차 그 장미마을 전기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거실 털었거든요. 네. 근데 안방이라든지 오래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안방이라든지 건너방 이런 데가 너무 막 진짜 축 주저앉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 털었어요. 거기도. 그러니까는 거기에 전기 인입하러 오신 우리 전기 팀장님이 어떻게 했어요? 천장이 없으니
일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효율적인 것. 그래서 좀 아셔야 돼요. 진짜. 몰라도 너무 몰라. 예. 근데 이게 참 인테리어를 하는데 꼭 고객 입장에서 그것까지 내가 알아야 돼? 라는 상황까지 만드는 이 인테리어 시장에 이 생리가 문제가 있는 거기도 해요, 사실. 뭐 내가 이거 핸드폰, 이거 갤럭시. 아니, 이거 사용하는데 무슨 뭐 액정이 이렇게 비칠 때 액정은 어떤 원리로 인해서 이게 내가, 그죠? 예, 액정은 어떻게 해서 붙어 있고 뭐 이런 건 내가 알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완제품만 가지고 딱 내가 받으면 될 수 있게끔. 네. 제품의 스펙이라든지 이런 게 자동화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인테리어도 그랬으면 오죽 좋겠어요. 금액이 또 한두 푼이에요. 막 3천, 4천, 5천, 막 1억까지도 가는 그런 공사인데. 근데 묘하게도 그렇게 비싼데도 이게 뭐 정해진 게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내가 알지 못하면은, 예. 근데 재밌는 건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요, 내가 인테리어 업자가 아닌 이상은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견적서도, 견적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견적서 항목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철거도 철거를 한다. 그러면서 화장실 철거를 한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철거할 건지. 네. 뭐 예를 들어서 벽을 턴다. 그럼 벽을 털었어요. 그러면은 벽을 안 털고 덧방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도 도기는 철거를 하잖아요. 그래도 철거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예. 근데 타일을 털었어요. 근데 타일을 떠바리한 그 떡밥, 소똥 같은 게 척 붙어 있어. 그거 뛸 거냐, 그거 띄지 않을 거냐. 그걸 띄지 않고 그 사이에다가 미장을 발라가지고 타일을 할 거냐, 아니면 그걸 띈 다음에 미장을 다시 얇게 치고서 할 거냐.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철거에 대한 기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업자가 업자 거를 봐도요, 대략은 알아요. 그런데 이 금액에 어디까지 철거가 되고 어떤 식으로 시공을 하고 뭐 원피를 칠지 투피를 칠지 어떨 때는 그걸 잘 뭘 알 수가 없어요. 예. 하다못해 벽면 처리하는 것도 석고를 원피 칠지 투피 칠지, 아니면 원피는 9mm로 치고 투피째는 13mm 테파보드로 칠지, 그리고 아래쪽은 MDF로 칠지, 퉁퉁거리는 거, 좀 세게 하려고 그렇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객들은 더 어려운 거예요. 인테리어 업자조차도 견적서만 봐가지고는 쉽게 알 수가 없으니. 그래서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믿음과 신뢰의 영역이 더 커져 버리는 게 있어요. 고객 입장에서는 너무 뭐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QC가 확실한, 사후 관리가 확실한, AS가 확실한, 그리고 스펙이라든지 라인업, 자동화가 되어 있는 제품, 이것도 믿고 우리가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불량 발생률이라든지 현장의 변수라든지 하는 사람에 따라 마감 퀄리티가 여러 가지 틀린다든지, 그리고 어떤 디자이너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뭐 라인 조명 같은 경우도 가운데서 뻥 때릴 것이냐, 복도 가운데다 내 머리를 그냥 딱 가르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옆으로 옮겨가지고 눈뽕 맞는 거라든지 그런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는 어떤 그런 선택을 할 것이냐, 거기서도 얼마나 띄울 것이냐. 네. 그러니까는, 그리고 게다가 디자인은 감성적인 것까지 들어가잖아요. 그 감성을 어떻게 그 현장에서 풀어낼 것이냐라는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예. 예술 영역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인테리어가 공사, 노가다 영역이면서도 예술 영역이 이렇게 접해져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공사면은 차라리 낫겠는데 예술적인 것까지 겹치다 보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공사로서 마감을 했는데 만족을 했는데 지금은 예술적인 것까지 만족을 해야 고객들도 만족을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사의 범위를 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전체로 갔을 때는 네, 효율은 좋아진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딱 잘라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개성공사라고 하잖아요. 그 인테리어 쇼에서 얘기하는 거, 그 한샘 제품 딱 보여주면서 야 니네 이러고 살고 싶냐? 그거는 기본적으로 평당 샤시 제외하고 120 정도면 해요. 110에서 120 정도면 샤시 확장 제외하고. 예.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지금 인쇼가 하는 거는 변수는 많이 있어요. 근데 평당 200 정도 나와요. 도장이 들어가면. 근데 그 도장 안에서도 다 틀려요. 사실은 더 비싸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인쇼가 지금 하이엔드의 시공 방법을 대중적으로 끌어내린 거잖아요. 그 방법에 기준한다면. 네. 우리 인쇼 대표님이 한번 그 전화 통화 해가지고 업체 3군데 전화한 거 혹시 들으신 적 있나요? 거기 보면은 네 평당 뭐 100부터 시작합니다. 뭐 이런 거. 네 평당 저는 250입니다. 평당 350입니다. 부르는 게 값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근데 그나마 부르는 게 값이었던 시장에 어떤 기준을 제시해줬다는 게 그게 엄청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고객들은 조금 더 알아가는 단계가 됐던 거죠. 하지만 공부는 필수예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자동차를 한 대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반인이 자동차에 대해서 뭘 알아요? 예. 아무리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 뭐 엔진을 뭐 압니까? 예? 우리가 뭘 합니까? 그냥 믿고 사는 거죠. 근데 인테리어는 자동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고객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마치 자동화가 되는 것처럼 예, 뭔가 이렇게 규격화가 되는 것처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브랜드의 등장이고, 예, 근데 쉽지 않아요. 예. 그 브랜드가 쉽지 않다라는 게 결국 브랜드 마크를 달고 하잖아요. 그래도 사람이 와서 하잖아요. 그 사람의 컨디션이 다 틀려요. 예. 저는 대점을 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마크를 달고 와도 그 사람이 경력이 어떤 사람인지, 그 전날 어떤 컨디션이었는지, 예, 싸우고 왔는지 다 틀립니다. 현장에 따라서. 그리고 피로가 어느 정도 누적되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일을 해오던 경력자인지 그거에 따라 다 틀리고요. 그 팀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는 잘 정해져 있는 2-3명의 팀이 잘 왔다 갔다 하다가도 무슨 문제가 생겨서 한두 명이 툭툭 빠져버려가지고 긴급하게 땜빵 해가지고 데리고 온다던가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브랜드가 들어와도 쉽게 가격 대비 퀄리티가 정확하게 딱딱딱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나마 자재는 스펙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이제 많이 고를 수 없게 만들어 놨죠. 딱딱딱 요거 이렇게 해서 조합하세요. 그럼 이런 스타일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오히려 제한을 두는 거죠. 예. 어떤 디자인적으로. 그래서 패키지라고 하잖아요. 스타일 패키지. 예. 차라리 잘 모르겠다면은 브랜드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네. 브랜드 추천을 드리고요. 참고로 저는 이제 네, 하여튼 네, 브랜드를 차라리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마세요. 브랜드에도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마시고 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또 뭐냐면은 인테리어가 마치 자동차 구입하는 것처럼 이런 표면이라든지 이런 게 기계로 뽑아낸 듯 깔끔하게 나올 수 있다. 이걸 너무 생각하시면 또 곤란해요. 사람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허용 오차 범위가 있다라는 걸 좀 인지는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는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저는 이 형복 뭐 제 영상이니까 말씀드리죠. 도배가 있으면 도배가 이제 좀 까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땜빵이 되는 거예요. 조금 까졌으니까 이거 다 바꾸세요. 이런 거는 어려워요, 솔직히. 예. 근데 기가 막히게 잘 땜빵은 해놓거든요. 그러니까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아 이거니까 나 마음에 안 드니까요. 네, 다 싹 다 바꿔주세요. 이런 개념은 어려워요. 이게 서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조율을 하면서 가야지. 그 부분이 좀 어려운 건 또 있어요. 예. 물론 완벽하면 좋죠. 그림처럼. 하다못해
기계로 찍어내는 자동차도 흠이 있고 그런데 사람이 하는 게 오죽가 있습니까? 근데 확실한 건요, 저는 그거는 확실히 알아요. 디자인이 이쁘고 레이아웃이 이쁘게 나오잖아요. 그럼 고객이 만족을 해요. 약간 부족한 게 있어도, 예, 마감면이 조금 그런 게 있어도 그런 거는 잔손 마감으로 처리를 해도 고객님들은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업자분들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실력이 없으면 그거 정확하게 얘기하고 고객한테 너무 뻥카를 날리면 안 돼요. 예. 내가 디자인 못하면서 디자인 할 수 있는 사람처럼 그러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자기 포트폴리오로 얘기를 해주고, 그래야 나중에 서로 기분 좋지. 예. 서로 한계점에 대해서 알고 들어가니까요. 예. 그러니까는 또 디자인이 상대적으로 약하면 또 강점이 되는 게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강점을 최대한 부각시키시되 안 되는 건 안 된다, 못하는 건 못한다, 이런 부분 내가 좀 부족하다, 이런 건 좀 어필을 하셔야 나중에 괜히 고객이랑 싸운 일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렇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인테리어가 힘든 게요, 너무 늦은 업체 선택이에요. 이건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거, 너무 인테리어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말이랑도 비슷한 말이긴 하거든요. 보통 인테리어 예약하실 때 잘 나가는 업체들은 1년 전에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그건 좀 드문 편이고요. 한 7, 8개월 전, 6개월 전 이렇게, 예, 이렇게 예약을 하시고 계약을 하시고 기다렸다가 이제 하시는 거. 근데 이제 이렇게 되려면은 그 업체가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 업체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업체가 포트폴리오가 좋아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태껏 일반적으로 우리 업자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공사를 해오지 않고 끼키야 뭐 급하면 진짜 다음 주에 뭐 이런 거, 끼키야 한두 달 이거잖아요. 솔직히 4개월 5개월 위에 공사한다 해가지고 고객 해가지고 계속 영업해가지고 하신 분들 뭐 얼마나 되세요? 일반 우리 업자분들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좀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먼저는 업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예전에는 네, 저 6개월 있다가 하려고요. 그러면은 에이씨 8개월 있다 하려고요. 그럼 에이씨 이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더 미리미리 좋은 업체를 찾아서 연결을 하고 싶어 하고 견적을 받아보고 싶어 하고 그런다고요. 근데 물론 뭐 1년 이상 남았는데요, 이거는 어렵죠. 저 1년 있다가 어디 입주하는데요, 그거 상담받아보고 싶습니다. 그건 좀 무의미하긴 해요. 예. 시간 낭비죠, 일종의. 업자한테도 시간 낭비고 그분한테도 시간 낭비고. 근데 최소 이제는 6개월 정도 5개월 정도, 5, 6개월 정도의 어떤 예약 공사에 대한 준비를 업자분들은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게 또 준비가 돼야 우리 고객님들도 와서 물어보고 좋은 업체를 더 미리미리 선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한두 달 공사는 뭐 무조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저도 한두 달 공사 연락 주시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급하면 급할수록 준비가 덜 된 상태로 오기 때문에 안 좋다라는 거죠. 뭐 믿고 할 수 있는 업체들 뭐 있잖아요. 유튜브에서만 봐도 딱 나오잖아요. 그런 업체들은 말 그대로 한두 달 전에 가가지고는 좀 힘들죠. 아무래도 조건이 좀 잘 맞아야 되고, 중간에 그쪽도 공교롭게 시간이 펴가지고 되겠네? 이거 아니면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늦은 업체 선택에 원인이 있다. 인테리어가 힘든 거는, 좋은 인테리어가 힘든 거는. 그러니까는 최소 뭐 2달 전에는 컨택을 좀 하셔가지고, 그리고 첫 번째는 업체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 실력이라든지 포트폴리오라든지 자기의 어떤 인테리어 지식이라든지 경험이 충분히 고객한테 어필될 수 있게 어떤 장치를 만들어 놔야 돼요. 저는 그거를 유튜브로 선택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는 인쇼 1기에 됐으니까 이제는 뭐 사실 큰 걱정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그리고 제가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뭐 디자인 감이라든지 근데 어쨌든 업자들만 준비가 됐다면 고객들은
6개월 전에도 5개월 전에도 예약을 걸어놓고 계약금을 걸어놓고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예. 그런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동차를 살 때 좋은 자동차 나오면은 이거 오래 걸립니다. 6개월 걸립니다. 그래도 예약 걸어놓고 해요. 고객들은요. 예.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선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선순환. 네. 근데 어쨌든 고객들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업체 선택이 늦어요. 업체 선택은 좀 빠르게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업체 선택이라는 거는 알아보는 것 외에 저는 계약이고 예약이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견적 내주세요. 네, 어떻게 됩니다. 그러면은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이제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시거든요. 그러면 토요일날 보통 만나잖아요, 저희가. 그죠? 예. 토요일날 만나 뵙고, 일요일날 만나 뵙고. 그러면은 아마 이건 뭐 제 어필이고 자랑일 수도 있는데 다른 업자분들이 상담해 주는 거랑 틀리죠? 예, 틀릴 거예요. 훨씬 더 심도가 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담을 모든 사람이 해주는 건 또 아니에요. 게다가 5개월, 뭐 7, 8개월 있다가 할 건데요. 상담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건 나도 조금 그렇긴 한, 어쨌든. 네. 네. 근데 지금 가을에 공사를 하고 싶어요 라고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름에도 공사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있고, 봄에도 많이 있고요. 예. 근데 저는 그분들 만날 때마다 성심성의껏 해드려요. 그 이유는 제가 착하고, 제가 선한 사람이고, 제가, 그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분들과 저와의 관계는요, 구독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구독자니까 더 잘해드려야지. 단순히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는, 제가 이게 무편집이잖아요. 그리고 길잖아요. 어떨 땐 영상이. 근데 그걸 다 보시고 저를 알고 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분한테는 내가,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8월 달에, 9월 달에, 6월 달에, 뭐, 6월이면 얼마 안 남았구나. 예. 뭐 11월 달에 12월 달에 공사하고 싶은데요. 상담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도 저 미대 오빠님이세요? 그럼 네. 목소리 똑같으시네요. 이러시는데. 그렇죠. 목소리 똑같습니다. 네. 근데 이미 어느 정도 신뢰 관계가 쌓여 있고 서로 저에 대한 실력이 직간접적으로 그분들한테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상담이 훨씬 더 심도 있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 구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조가 업자 입장에서도 준비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객들도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이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좋은 업체를 내가 선택할 거야. 나는 돈도 준비되어 있고 마음가짐도 되어 있고 충분히 투자할 만한 여유도 되고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했을 때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업자를 만나려면은 예약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케줄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스케줄이랑. 그러기 때문에 이기도 해요. 그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는 업체 선택을 너무 늦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통 업체 선택을 늦게 하면은 고객이 의리돼 버려요. 빨리 해야 돼서, 빨리, 급하게 해서, 당장 뭐,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당장 다음 주에 해야 돼요. 저 당장 보름에 있다가 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그걸 요청하는 고객이 이제 대상으로 선정한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업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 저 당장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가능하십니까? 어디 해보자. 네,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정보도 모르고, 업체에 대한 정보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무조건 일찍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업자들은요, 디자인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력을 키우셔야 되고요. 이거는 뭐 지방 업자들, 지방에서 하시는 업자분들 대부분의 이야기가 될 것 같고, 서울에서도 디자인의 마인드 없이 개념 없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저는 또 들었거든요. 약간 좀 충격 먹었어요. 서울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전 옛날에 서울 올라가면 막 서울 사람들은 막 다 뭐 좀 특별하고 약간 이런 약간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막 버스 타고 가고 막 지하철도 막 처음이고 막 근데 계속 이제 서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별별 사람들이 다 있더만요. 서울. 네, 서울이야말로 진짜 와, 예. 더 많아 더. 그러니까는 잘 사는 사람도 더 많고 평범한 사람도 더 많고 이상한 사람은 더 많고, 예. 야, 다양하더라고요. 사는 데는 다 똑같구나. 예. 붐비는 곳일 뿐이구나. 그런데 그 붐비는 속에서 경쟁력은 확실히 있어요. 제가 그것도 말씀드리죠. 서울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지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가 정확할 거예요. 마인드가 틀립니다는 틀린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마인드가 좋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서울은 마인드가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강제해요. 그 시공자에게. 경쟁률이 세다라는 그 환경적 요인, 그 요인 때문에. 내가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럼 일 뺏기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들 하세요. 대부분 그러세요. 네, 대부분 그러세요. 근데 지방은 조금 틀려요. 네. 아주 망고땡인 경우가 있습니다. 전 특히 도배하시는 분들, 네. 개인적으로 저는 도배하시는 분들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도배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절대 도배하시는 분들 신뢰하지 않습니다. 네. 제 주변,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도배하시는 분들 신뢰하지 않아요. 예. 그 뿐이에요. 예,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주 속이 상하는 경우가 아주 다반사입니다. 예. 프로 의식을 어떨 땐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도배장판 이 얘기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도배장판 도배가 수요가 많아요. 네. 최소 단위거든요. 부분공사의 최소 단위가 도배예요. 도배. 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도배라고요. 이사 갈 때 아무리 못해도 도배랑 조명만 바꾸죠. 네. 바닥은 안 바꿔도 도배는 바꾼다고요. 도배는. 그래서 이분들이 일이 많은가 봐. 네. 일이 많은가 봐. 언제까지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래서 전 도배 얘기 나올 때마다, 네. 프로의식이 결여가 된 분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네. 아니, 내가 품을 안 주겠다라는 것도 아닌데, 이게 5,000원짜리 공사인가요? 6,000원짜리 공사예요? 5,000만원, 6,000만원짜리 공사라고요, 이게. 고객들이 그 돈을 낸다고요. 현장 우습게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도배하시는 분들. 그리고 타일 하시는 분들. 종종 술 먹고 오지 마시고요, 제발. 네. 다 틀립니다. 네, 다 틀려요. 개인적으로 틀린데. 그렇다고요. 미안합니다. 네.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라이프 스타일과 거주 환경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고객들이. 이게, 네. 그런 인과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규격화 획일화된 그 공간구조, 아파트 공간구조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빡빡한 편이잖아요. 예. 여유가 조금 없는 편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민족성이 조금 약간 좀 열심인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여유는 조금 없으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사는 공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지. 방 있으면 가서 자고. 근데 그나마 요즘 레이아웃, 뭐 디자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좀 높아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돈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아낌없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여태껏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도배장판만 그냥 하셨던 거죠. 도배장판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인테리어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나도 나를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여성분들 어떤 아이템을 사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 이게 세트가 맞춰져야 된다면서요. 근데 이 옷은 맞다. 이 백은 이 옷에 맞지 않아. 그래서 난 이 백이 필요해. 뭐 이거는 이 구두는 이거에 맞지 않아. 난 그래서 구두가 필요해. 내가 뭘 필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걸 찾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내가 습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테리어는 그런 게 없어요, 별로. 내가 내가 이 집에서 내 삶의 환경을 개선하려면 뭐가 선결돼야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는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인, 상대적으로 이 전 세대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생활,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는 내가 뭘 필요한지를 알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투자하는데 아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깨어있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고요. 또 삶의 여유가 없이 열심히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걸 또 뭐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만일 3천, 5천, 6천, 1억에 가까운 공사를 하려고 할 때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내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런 큰 공사를 할 때는 자기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고객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 아이템도 좀 찾아보고 살펴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레이아웃이니까요. 레이아웃 동선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작은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부수적인 것들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레이아웃의 붐이 불고 있는데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나마 이제 각박하게 살아오던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이 주거 환경 변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약간 뭐 좀 얘기가 좀 빠질 수도 있는데, 보면은 누구 유명 연예인 뭐 이렇게 향년 뭐 몇 세로 별세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참 인생이 더덥다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어떤 돈에 있어서 가치를 매길 때, 예전에 그냥 단지 내가 돈을 많이 모아놓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안정적인 심리적인 그런 거였다면, 이제는 내가 돈을 어떻게 지혜롭게 소비를 하느냐. 큰 돈이니까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오늘 아침에 안녕이지만 오늘 저녁에 안녕이라고 할 수 없는 우리가 시대에 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좀 되돌아보시고, 하루를 살아도 한 달을 살아도 내 그런 피 같은 돈이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자기 삶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잘 들어주고 거기에 맞장구도 쳐주고 그거를 잘 주거 환경에 디자이너로서 잘 녹아낼 수 있는 분을 만나시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업자들이 지금 준비가 좀 돼야 돼요. 업자들이. 그래서 인쇼가 단순히 뭐 인쇼 잘났다, 인쇼 멋있다 이런 개념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저는요.
뭐 인슈가 뭐 누구죠? 뭐 이런 사람도 있대요. 네, 그런 분도 계셨군요. 네, 좀, 하신다는 분 얘기 한번 들었는데, 뭐 또 그렇게, 뭐 알면서, 인슈 모르는 사람 있어요? 지금? 인테리어 하면서? 뭘 또 이렇게 모르는 척을 하고 그러셔. 아유, 참. 그러니까는, 그 한 사람이 참 용한 거예요. 예. 업자들도 잘 해야 되고 소비자들도 더 깨어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리고 나는 근데 이제 소비자들도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저는 이런 개념이에요. 예. 자기가 어떻게 내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이해하고 그걸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깨어나야 된다라고 그러는 거지. 나는 신기하게 인테리어는 왜 이렇게 마진을 알고 싶어 해 나는. 뭐 이렇게 마진을 알고 싶어 합니까? 그치. 뭐 알고 싶을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거 갖다 또 뭐라 그러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지만. 이거 뭐 마진 뭐 얼마, 저기 비용 얼마나 하겠어요? 이거 뭐 얼마나, 이게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 그럼 실제로 여기 들어가는 자재비를 또 알고 싶어. 물론 자재비 뭐 아셔야지. 근데 이까지 거 뭐 누구 그런다고. 이거는 뭐, 30만 원 정도인데. 이 제조 원가는요, 이 소비자한테 넘어가기 전까지 20%에서 30%를 넘어가면은요, 30%를 초과해버리잖아요? 22%인가? 초과하면요, 그 제품 망해요. 예. 일반적으로 그래요. 박리담을 이제 파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유통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자, 그럼 이거, 이거 갤럭시까지 거 뭐 이게 무슨 뭐 100만 원이야 이거 20만 원이면 이거 하는 건데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좀 그런 소리 좀. 이거 1000억 2000억 1조 2조를 준다고 해도 이 제품 만들 수 있어요? 이거 개인이 공장 차려가지고 부지 매입해가지고 거기 경영하는 사람들 모집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자재 이거 몇 가지 이거 한 판에 보면 한다고. 그럼 직접 사오세요. 트럭 빌려가지고 사오셔. 그 직접 올리세요. 그렇게 끼우려 놓으세요. 하루 이틀 자면 휘어져. 다시 사오세요. 목수도 그냥 아무나 대고 하지 마시고 A급 목수 잘 찾아보세요. 그리고 어떤 페인트가 좋은지 한번 칠해보세요. 그거 아니면 뭐 다 뒤집어지고 다 뺏겨지고 그러면 뭐 그냥 누워보는 뭐 자기가 뭐 알아서 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뭐 이렇게 돈 주는 걸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죠. 야 이거 원가가 뭐 얼만데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좀 제발 좀. 진짜 미안합니다. 네. 아시죠? 네, 제가 무슨 소리 하려고 했는지 아시죠? 네. 디자이너의 가치가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앙드레김 그거 뭐 허옇게 해가지고 뭐 그냥 대충 뭐 그냥 허옇게 그냥 휴지 이렇게 돌돌돌 해가지고 그냥 그게 아니라고요. 후진국일수록 디자인에 대한 가치가 인정을 못 받아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인가요? 근데 사실 디자인 실력 좋은 디자이너가 많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지역 편차도 굉장히 크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이해합니다. 뭐 우리 잘못이겠습니까? 그게. 네. 그렇다고 사회를 탓할 수는 없는 거고 대한민국이면 뭐 좋은 나라니까요. 이 정도면. 별소리를 다 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VAT에 관해서 사실은 이게 심리적인 거예요. 원래는 모든 제품은 부가세가 붙게 돼 있잖아요. 대한민국은요. 붙게 돼 있잖아요. 다른 나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부가세 없는 나라도 있나? 근데 이게 비싸니까 이게 500원이면 상관이 없어요. 뭐 국밥 한 그릇에 뭐 예를 들어서 8,000원이다 그러면은 뭐 8,000원은 네 이거고
부가세 포함해서 8,800원입니다. 현금으로 해가지고 주시면 8,000원에 드립니다.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부가세가 당연히 붙어 있는 제품인데 그 부가세 비중이 크지 않거나 그걸 굳이 나누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인테리어는 이게 한두 편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부가세가 차라리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이면 자동차처럼 아무리 비싸도 부가세 없이 할 테니까 어떻게 좀 그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부가세에 대해서 항상 얘기가 나와요. 어쩌다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사람이 하니까 그래. 사람이 하다 보니까 부가세 안 끊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쉽지 않죠. 이게 예전에는 그렇게들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국세청에서 한번 걸렸다면 4년 전 거까지 다 털어버리거든요. 근데 털어서 먼지가 안 날 수가 없어요. 누구든 그래요. 털어서 먼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신고할 건 신고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부가세 포함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거든요. 부가세 포함돼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부가세를 근데 너무 싫다 사실. 개인 입장에서는 그 부가세 진짜 싫잖아요. 우리가 탈세를 하면은 뭐 안 되겠지만 뭐 절세를 하는 방법을 선택을 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부가세 안 내는 거는 탈세. 절세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현금 주잖아요. 현금 드릴게. 계좌 이체로 하면 안 됩니다. 네. 봉투로 주셔야 됩니다. 네. 근데 그 봉투 들고 입 싹 닦으면 어떡해요. 근데 요즘에 뭐 한 3, 4천만 원 갖고 입 싹 닦는 거는 저기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다고 전 들었어요. 업자인데 땡긴 거예요. 계약을. 그래가지고 한 몇 억을 와장창 받아놓은 거지. 그러고서 날라버린 거지. 그래도 뭐 요즘에 뭐 한 4, 5억, 5, 6억 갖고는 어디 도피하면서 범죄자 신분으로 그렇게 해외에서 살기 힘들 텐데, 그죠? 그래도 한 100억 이상은 내가 갖고 100억 이상 갖고 어디에서 살아?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러니까는 도망갈 데도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도 금방 잡히고. 그러니까는 VAT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VAT 하는 게 맞습니다. 부가세는. 그러면은 부가세를 끊게 되면은 소득이 많아지고 개인 업자들이 소득이 많아지면은 종합소득세를 또 많이 내야 되고 그러니까는 금액이 점점점 올라가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법인으로 많이 바꾸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렇게 크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현장 관리도 안 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감리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감리 제대로 할 수 있을 정도면요 본인이 업체를 차리죠. 감리 제대로 하는 사람이 현장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감리를 대표가 해야 되고요. 감리자라고 앉혀놓지만 실제로는 심부름, 중간 관리자 정도 급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아요. 내가 감리까지 할 수 있는데 월급쟁이로 있다? 대한민국 인테리어 쪽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감리가 완벽할 정도 수준이다. 그럼 이제 현장을 몇 개 톡톡톡 하면서 한 3개, 빠바박 4개 딱 하면서 진짜 돈도 최소 5, 600만 원 빡빡빡 갖고 가면 그거는 모르겠다. 그렇게 하는 프로 감리러 그런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서울에는 아마 계실 수도 있어요. 경험 많으신 분들은. 근데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손에 꼽을 만큼. 그리고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 인테리어는요 뭔가 좀 되면요 이 차리는 구조예요. 사업을 차리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뭐 계속 딴소리 하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네, 그러려니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벌써 네 59분 53초 이제 1시간짜리 영상이 오랜만에 나왔네요. 근데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인테리어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진흙 속에 있는 진주와 같은 영상이지 않을까. 네. 혼자 그런 자화자찬을 네 하면서 네. 이 진흙이라는 거는 아시죠? 이게 편집이 안 되는 거니까 이게 편집이 안 되고 길면 진흙이잖아요. 여기서 잘 취합을 해가지고 네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기 우리 디자인 연구회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스터디 디자인 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기적으로 우리 대표님들을 좀 찾아가서 만나 뵙고요. 인사도 좀 드리고 예, 그리고 뭐 그러는 거죠. 뭐 좋은 얘기도 서로 하고 좋은 얘기도 좀 서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연락을 자주자주 저희가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디자인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업체를 차리길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디자이너 분들 그리고 감리에 대한 노하우를 좀 알고 싶으신 분들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거를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디자인 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돈을 받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당연히 연구회니까 그냥 친목도 하고 서로 이제 나누고 이제 그런 개념이고요. 만약에 디자인 스터디 같은 경우는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돈을 벌려고 그러는 개념은 아니긴 해요. 근데 가르쳐 드리려면 집중해 가지고 쫙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싹. 뭐 돈을 받겠다는 건 그런 개념은 아닌데 근데 그거는 어쨌든 저도 보니까는 저도 지금 인쇼 스타일로 이제 하나 둘씩 해나가고 있는데 현장을 많이 돌릴 수가 없어요. 감리 때문에 헥헥됩니다. 헥헥돼 디테일이.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거는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인테리어업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저는 뭐 그것도 그건데 뭐 인테리어 뭐 6개월 7개월 후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좀 설명회 같은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기 실시간 방송 하면은 뭐 진짜 정기적으로 해가지고요. 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지 못해도 한두 분이라도 좀 이 정보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뭐 실방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혹시 또 슈퍼챗 그런 것도 혹시 하여튼 뭐 하여튼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방하게 되면은 주말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한번 실방으로 상담도 해드리고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서로 소통의 시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요. 어쨌든 오늘은 좀 내용이 길었습니다. 오랜만에 좀 긴 내용을 했는데요. 너무 저 혼자 주절주절 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이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아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